비트코인 수업. 코린이가 묻고 세력이 답하다. 강기태 지음. 국일증권경제연구소 편엠. 몇 년 전 상식의 배반이라는 책을 읽으며 투자에 도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책에서는 투자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투자 대결 사례가 소개되었는데요. 투자 전문가 집단 100명과 투자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 비전문가 집단 100명에게 주식시장의 가격 예상을 맡겨보는 것이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양 집단의 성과가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이지요. 이것을 보고 저자는 결코 많은 지식이 투자의 성공을 담보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반대로 투자 성공을 위해 딱히 많은 지식을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도 깨달았죠.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처음 가상자산 투자를 시작할 때 저 역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소위 말하는 블록체인 업계 출신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개발이나 IT 분야와는 거리가 먼 문과 출신이었습니다. 다만 이 업체의 전반적인 흐름과 개념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지식은 공부하였습니다. 그 최소한의 배경 지식을 토대로 투자 의결 결정을 하였고 50억 원의 수익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저뿐만이 아닙니다. 제 주변의 많은 투자자들 역시 최소한의 지식을 가지고 탁월한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투자 성공을 좌우하는 능력은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이 아니며 따라서 전문가가 되어야만 투자를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투자를 잘하는 전문가가 있는 것이고 투자를 잘 못하는 비전문가가 있는 것이죠. 반대로 투자를 잘 못하는 전문가도 있고 투자를 잘하는 비전문가도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투자 대결과 저와 제 주변의 사례처럼 일반인도 최소한의 지식만 가지고 있다면 투자를 잘해낼 여지가 충분합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투자 판단을 위한 최소한의 지식이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가상자산 투자 시장에서는 매일같이 수많은 정보들이 정제되지 않은 채로 생산됩니다. 이것들 속에 옥석을 가려내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어야 될까요? 이 책은 독자님들을 가상자산 업계 전문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독자님들에게 투자 의사결정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투자란 무엇을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할지를 다루는 의사결정의 미학입니다. 이 책에서는 지표, 차트에 대한 기초상식, 매수 종목 선정을 위한 가상자산 분야의 전반적인 지식,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읽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 책에는 가상자산 투자라는 부의 기회를 잡기 위한 최소한의 지식이 담겨 있습니다. 중간중간 글과 그림만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에도 유튜브 영상을 통해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자산 투자가 100년에 한 번 오는 기회라는 믿음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심에 IT 혁명이 있었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는 블록체인 혁명이 있습니다. 산업혁명은 우리가 1세기 남짓을 살아가며 한번 겪을 수 있을까 말까 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 혁명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고 있으며 그 과정 속에 넘치는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상자산은 세간의 변동성이 매우 큰 투자 자산으로 통합니다. 하지만 가상자산의 발전 현황으로 보았을 때 결국 미래에는 가상자산도 전통금융과 공존하며 안정적으로 커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겠죠.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무리한 투자, 묻지마 투자, 투기입니다. 단기적 변동성을 노리고 이런 방식의 투자가 만연하다 보니 대중의 가상자산 투자는 위험하다는 인식이 퍼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건전하다고 인식되는 부동산 투자나 안전자산 투자처럼 장기적으로 5에서 10년을 바라보고 접근한다면 가상자산 투자는 확실히 좋은 기회이자 좋은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즉, 가상자산 투자의 위험성은 가상자산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가상자산을 대하는 사람의 인식이나 태도에 문제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평소 투자에 대해 관심이 없고 여신 업무를 해보지 않은 사람들도
유독 가상자산에는 많은 빚을 끌어다가 투자를 진행합니다.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 시장에서 최소한의 지식과 투자에 대한 고민 없이 뛰어든 이들은 대부분 손해를 입기 마련이죠. 2017년도 가상자산 투자 붐에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잃었고 현재 2021년에도 투자 실패자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자는 2019년 4월 투자를 처음 시작하여 투자 기간 2년 동안 250배의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저자는 블록체인 전문가가 아닙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과 투자 개념을 바탕으로 좋은 의사결정을 내렸고 엄청난 투자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저자는 가상자산이 얼마나 좋은 기회이고 어떻게 그 기회를 잡았는지에 대해 서술한 이전저서 30살 비트코인으로 퇴사합니다를 출판하며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작은 투자에 필요한 직접적인 지식을 전달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자님들께서 투자 결정을 하시기 위해 갖춰야 할 지식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내려 이 도서를 집필했습니다. 100년에 한 번 오는 기회 앞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초조해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곧 사라질지 모른다는 생각에 빠르게 수익을 내고자 정말 기초적인 부분조차 인지하지 않은 채 의사결정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러한 의사결정은 이성보단 감성에 입각한 의사결정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투자 실패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많은 초보 투자자들이 최소한의 지식을 습득하여 이 시장에서 성공적인 투자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가 이 책의 저자로서 바라는 단 한 가지 마음입니다. 이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0년에 한 번 있는 이 기회 속에서 독자님이 투기꾼에서 투자자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트코인의 가치가 무엇인가요? 비트코인은 실체가 없는데 그걸 어떻게 믿고 투자하냐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쓰고 있는 법정 화폐는 과연 실체가 있는 것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화폐의 가치가 생기는 이유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비트코인이 실체가 없다면 우리가 쓰는 만원짜리 지폐는 실체가 있는 것일까요? 만원의 실체는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만원의 실체는 만원짜리 지폐이지 않냐는 정도의 반론밖에 제기할 수 없을 겁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만원이라는 화폐의 가치 역시 사회가 합의했고 언제 어디서나 합의가 이뤄질 것을 우리 모두가 믿고 있기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해 보증해주는 것은 정부입니다. 결국 정부의 신용이 우리나라 지폐 만원의 가치를 보증해주는 것인데요. 물론 그런 일은 없을 것이고 일어나서도 안 되겠지만 우리나라가 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보증해주는 주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원화에 대한 믿음도 사라지게 됩니다. 이에 반해 비트코인의 가치는 누구도 보증해주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들은 정부의 보증에 신뢰 기반을 둔 원화랑은 달리 코드의 보안에 신뢰 기반을 둡니다. 여기서 말하는 코드는 비트코인이라는 가상자산 네트워크가 운영되는 시스템입니다. 비트코인 채굴자들의 컴퓨팅 리소스로 구동되죠. 코드의 내용은 모두에게 공개되어 있으며 누구도 코드를 변경할 수 없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 사이에서 합의된 프로토콜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시스템의 투명성과 보안성으로 인해 비트코인 탄생 이후 12년 동안 그 가치를 믿는 사람들이 증가하다 보니 가격이 상승하게 되었답니다. 비트코인이 가치가 있는 이유는 앞으로도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것이고 비트코인의 공급량을 줄어들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지게 될 사람과 가지고 싶은 사람은 점점 늘어나는데 그 수량은 한정되어 있고 시장에 풀릴 수 있는 양은 2100만 개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가치라는 건 사람들이 그것을 믿을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이 가치가 있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의 가치를 믿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은 왜 만들어졌나요? 비트코인은 신원 불분명의 프로그래머 나카모토 사토시의 백서로부터 탄생했다고 전해집니다. 백서에는 비트코인 네트워크 구현의 필요성과 그 결과, 그리고 구현을 위한 금융적, 컴퓨터 공학적 원리가 기술되어 있었죠. 나카모토 사토시는 수백 명의 암호학 전문가들에게 자신의 백서를 메일로 보냈습니다. 2008년은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현대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진 시점이었는데요. 이에 맞춰 2009년 비트코인은 탈중앙화를 목표로 기본 화폐와 금융 시스템에 대한 대안으로 탄생했습니다. 크나큰 변동성으로 인해 사기, 투기, 도박이라고 여겨졌던 비트코인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와는 별개로 비트코인은 기존 제도권, 금융 시스템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탄생했던 것이죠. 사토시가 보내온 메일의 제목은 비트코인 P2B, 이 캐시 페이퍼로 직역하면 비트코인 개인 간 거래 전자현금 백서입니다. 메일의 서문은 제3의 신용기관이 필요 없이 완전히 개인 간의 거래가 가능한 새로운 전자화폐 시스템을 개발해오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토시라는 사람의 정체는 아직까지도 미스터리인 상태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컴퓨터라는 이야기도 있고 한 집단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전부터 암호화폐에 관심이 많은 연구자들과 금융기관들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암호 및 보안 전문가들은 1990년대 초부터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퍼펑크에 모여 전자화폐에 대한 수많은 논의와 시도를 해왔습니다. 이들이 암호화폐 기술에 몰두했던 것은 익명성을 지닌 금융경제 방법을 구현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중앙기관을 통해 금융결제가 이루어질 때는 우리의 소비 패턴과 정보가 모두 데이터상에 남게 되는데 사이퍼펑크는 이러한 시스템에 불만을 느꼈고 소비에 대한 프라이버시가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이들은 매주 모임을 열어 그들만의 커뮤니티를 발전시켰고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금융 시스템을 구현할 방법을 집중적으로 연구했습니다. 그러던 중 개인 간 직거래가 가능한 새로운 개념의 자산을 소개하는 나카모토 사토시의 메일이 도착하자 이들의 이목을 끌었던 것입니다. 즉, 비트코인이란 자산은 어느 날 나카모토 사토시에 의해 짠 하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 나름의 학술적 역사와 전통 속에서 나온 결과물인 셈입니다. 해당 분야에 대해 연구해오던 사람들 사이에서 그 개념이 탄생했고 점차 발전해 나카모토 사토시에 의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던 중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했고 사람들은 은행이라는 시스템과 국가의 신용보증이 결코 개인의 자산을 완벽하게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때 현대 금융 시스템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가치를 만들어내는 새로운 자산이 등장했으니 바로 비트코인이었던 것이죠. 가상자산 가격은 왜 오르나요? 많은 사람들이 가상자산은 대체 왜 가격이 크게 오르고 내리는지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상자산도 주식이나 금, 원유, 부동산 등 다른 자산들과 마찬가지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됩니다. 존재하는 재화보다 그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과 욕구가 높아지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반대로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과 욕구에 대비하여 재화가 많아지면 가격이 내려가죠. 우리가 흔히 아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상자산의 용도에 대해 더 믿고 더 신뢰하게 되면 투자 자산으로서의 가상자산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의 숫자도 당연히 늘어날 것입니다. 과거에는 비트코인의 가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정했지만 현재는 기관에서까지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상자산을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과 욕망의 수는 엄청나게 늘어났죠. 그래서 10년 전에 비해 비트코인의 가격은 천정부지로 솟아버린 것입니다.
모든 투자 시장은 공통적으로 자산을 매도하려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고 자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늘어나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가상자산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해당 자산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나 쓰임, 발행 기업의 신뢰, 호재 기사 등을 통해 그 자산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이 늘거나 줄어들겠죠. 그리고 그에 맞춰 자산의 적정 가격이 형성됩니다.